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속도 높이기 세 번째 시간으로 다항함수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테일러 다항함수라는 것을 소개해서 요걸 통해서 다항함수 문제들을 좀 빨리 푸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수능 속도 높이기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항함수 문제를 이걸 이용해서 빨리 풀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굉장히 소수의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 테일러 다항함수, 소위 테일러 다항식, 근사 다항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다항함수 문제들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요즘 사실 고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직 수학을 배우는 초기 단계이고 다항함수에 대해서 아직 나는 잘 모른다.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고수가 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항함수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스킬을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다항함수 심화 개념에 대한 것들도 좀 올릴 텐데, 그때 제가 요 테일러 다항함수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일러 다항함수라는 거는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학교 수학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전혀 아니고 대학 수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고수가 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은 이와 관련된 유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대학생들한테도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짝만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항함수에만 적용해서 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능 풀이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 두 번째, 다항함수에서 계산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다항함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일부 다항함수 문제에서 좀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어떤 다항함수 문제에서 이런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상황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면 적용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자, 준비물을 말씀드리면 필기도와 연습장, 빛의 뚜렷한 집중력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수학 잘하는 법 영상 꼭 미리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대칭성 세 번째 영상에 있는 내용들, 점대칭과 선대칭, 특히 점대칭에 대한 내용을 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미리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만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이미 업로드 시켜놨던 그 수능 속도 높이기 그 영상들에서도 제가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지 미리 숙지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런 유형이 나왔다면 누구보다 빨리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겠고요. 미분, 이계도함수, 적분, 대칭성, 특히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려놓은 대칭성 세 번째 영상을 미리 좀 보신다면 본 영상을 보시는데 이해가 좀 잘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런 표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옛날 교육과정에는 있었다가 이제는 삭제된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을 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fx를 n번 미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n이 0인 경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냥 fx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이 0인 경우 빵번 미분했다. 그러니까 미분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0인 경우는 그냥 f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번 미분한 함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라고 이선 우리 이 기호에 대한 약속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일러 다항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당연히 고등학생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인에다가 코사인 합성하고 뭐 이거 5제곱 이거 100제곱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 100제곱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fx는 미분 계속 가능하겠죠. 무한히 미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f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함수를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근사시켜서 생각합니다. 뭐에 근사시키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함수가 뭐냐면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로 근사시키는 거예요. 즉 함수식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다항식을 찾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근사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이제 테일러 다항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근사시킨 함수를 테일러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러한 식은 이제 근사다항식, 근사시켰다 해가지고 근사다항식 또는 테일러 다항식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 함수를 테일러 다항함수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n차 근사다항식 또는 n차 테일러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금은 n차고 만약에 1차라고 하면은 요거 다 삭제해 놓고 생각해 봐요. 만약 함수라면 1차 테일러 다항 함수라고 표현하게 되면 요런 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x가 a일 때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접선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 근처에서만큼은 즉 x는 a 근처에서만큼은 그 y는 fx 그래프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1차 테일러 방식 즉 접선의 방정식이랑 어때요? 요 근처에서만큼은 굉장히 유사해지는 거죠. 즉 x는 a 근처에서만큼은 요런 식으로 해서 다항함수로 근사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테일러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학교 수학에서는 뭔가 모르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르는 함수의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사시키는 함수를 찾는다든지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걸 이런 복잡한 함수에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다항함수에 적용할 겁니다. 즉 fx가 n차 다항함수인 경우에 이걸 그냥 바로 써먹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다항함수를 파악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 다항함수에 그냥 적용시켜 버려요. 그러면 fx가 예를 들어서 n차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차수가 n이에요. 사실 상수함수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상수함수가 아닌 n차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fx가 n차 다항함수예요. n은 1 이상인 그러한 fx가 n차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테일러 다항식을 세워가지고 테일러 다항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즉 n차 다항함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a는 그냥 임의의 실수입니다. 아무 실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거를 어떤 수열의 일반항처럼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패턴이 명확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 텐데 사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시면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항함수 아무거나 간단한 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성립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n 생기고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은 n-1제곱이 되니까 또 n-1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가지고 x-1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할게요. 여기서 a, b, c를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팩토리얼 분의 두 번 미분해서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f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얘가 얼마다? 0이구나. 요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2창이 없잖아요. 즉 2창의 개수가 0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 a가 0일 때 생각해 보면은 요 부분이 0이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f2'0이 0이다. 요런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보고 이런 정보들을 바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이런 꼴로 표현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은 사실 좀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했을 때 좀 남들보다는 빨리빨리 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일러 다항함수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하면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테일러 다항함수가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는 경우를 본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경우에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언제 써먹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관련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때 왜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하면 좋은 케이스인지, 그 기출문제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 테일러 다항함수에서는 개념적인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스킬처럼, 여러분이 로피탈 정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진 경우, 다항함수에 우선 차수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을 쭉 세워가지고 마지막 끝항을 n 해가지고 세우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차수가 주어진 경우가 좋고, 그 다음에 FA, F'A 이런 식으로 좀 개수들에 대한 정보가 2개 이상 주어진 경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2개 이상 여러 개 주어진 경우가 되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은 아예 이런 꼴로 다항함수가 등장한 경우에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테일러 다항함수를 적용하시면은 개수에 대한 파악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n번 미분한 함수의 함수값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좀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걸 좀 활용하는 예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항등식을 배우셨을 때 요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미정계수법.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걸 우리가 정하는 방법인데,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 미정계수법,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었다고 합시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3은 A, -2는 B, C는 1, D는 0, 그리고 2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x-2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3은 A 이런 식으로 B는 -2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테일러 다항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일러 다항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걸 함수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요 fx에서 보시면 3, -2, 1, 5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사실 요런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값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정된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값이에요.
따라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3은 A랑 같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2랑 B는 같을 수밖에 없고 C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5.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요거 이제 평행이동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X축 방향으로 2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서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테일러 다항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수를 비교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인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점대칭이냐면은 변곡점에서 점대칭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유일하게 갖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 y는 f'x 그 도함수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요 꼭지점에서 무조건 갖게 되죠.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추후 나중에 이제 제가 심화 개념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점인 게 되겠죠. 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계도 함수가 0이 된다라는 게 변곡점이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하지만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곳이 요 꼭지점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곳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랑 3차 함수의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곳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변곡점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대칭이 됩니다. 제가 사실 대칭성 영상에서도 잠깐 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려놓은 대칭성 세 번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일러 다항함수를 이용하셔도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얘가 x는 p에서 변곡점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요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fx식을 표현했을 때 x-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b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2팩분의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곡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것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는 사실 뭐냐면은 FP입니다. 그죠? 요게 된다라는 건 명백해요. 이렇게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하시면은 이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 x는 p, 즉 점 p, fp 요 점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대칭임을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랑 더해버리면 되겠죠?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제 대칭성 세 번째 영상 참고하시면 요게 된다라는 게 결국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결국에는 요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일러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3차 함수가 그 변곡점에서 점대칭이 된다 라는 거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캐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 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참인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바로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값이나 미분계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정보를 주는 경우에 테일러 다항함수를 적용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테일러 다항함수로 우리가 fx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쭉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n팩분의 fn a x-a n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여러분이 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a가 0이고 fa가 0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 다 0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만 결국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하시면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라든지 다항함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테일러 다항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언제 테일러 다항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스킬을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킬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다항함수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적용하면 더 복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언제 이 스킬을 쓰면 좋은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썼을 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요 정보들을 보시면 뭘 알려준 거냐면은 f'0랑 f2'0가 다 제로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f0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수도 주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테일러 다항 함수를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센스가 있으면 지금 방정식 fx는 0, 요거의 실근에 대한 것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도 너무 자세하게 다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fx는 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지금 0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 표현하지 말고 그냥 a, 그 다음에 x 세제곱 이렇게 그냥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0, x의 개수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f0만 남는 거죠. 그거 그냥 b라고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요 정보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은 요거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센스가 있으면은 그냥 실근에 대해서만 묻고 있으니까 대입해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의 양의 실근 이렇게만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얘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미 킬러 문제 해설 영상으로 올려놨던 건데, 이 문제에서는 요 2차 함수 gx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텐데 gk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은 g'k에 대해서도 정보가 나와요. 이게 2분의 5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요걸 보셔도 알겠지만 결국엔 gx를 찾기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테일러 다항 함수를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차 함계수를 여러분이 다 쓰셔도 되는데 그냥 귀찮으시면 a 요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센스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팩분의 g 프라임 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익숙해지시면 바로 g 프라임 k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쉽게 쓸 수 있고 a 값도 여러분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테일러 다항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계산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생각하기가 제일 좀 수월한 편입니다. 제가 다른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사실 이 문제 지금 다 갖고 오지도 않았죠. 그냥 일부분만 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보여드릴 텐데, 자, 다 읽어보셨으면은 이 정보만 가지고 hx에 대한 식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테일러 다항 함수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요쪽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무슨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h0가 제로가 되는 거고 h'0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돼 있냐면은 3차 함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x제곱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고 이런 파악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여기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 a가 양수라는 것 요거까지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역함수 심화 개념 네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이 문제를 푸시는데 좀 더 수월할 텐데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 3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럼 fx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f'x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해가 나냐면은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역함수의 미분법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f'x는 다 양수인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요 g'x도 양수가 되겠죠. 역수한 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요 조건을 보셔도 사실 이 얘기는 바로 나오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 이 얘기가 나온 순간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게 성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물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에서 요 극한식 보시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F3은 G3이랑 같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Y는 FX랑 Y는 GX랑 교점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3, F3 아니면은 3, G3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교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역함수 심화 개념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좀 참고하시면은 이런 증가함수, 지금 fx가 증가함수죠. 이거 보시면 파악되시죠? 이런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디 위에만 있냐면 yx 위에만 있어요. 감수함수에는 y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f3, g3이 다 뭐라는 거예요? 얘가 다 3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 위에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극한식을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보시면은 당연히 요걸 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절히 역수해가지고 쓰시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F'3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F'X가 3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F'삼이 3이에요. 요 두 개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X는 3에서 F'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Y는 F'X 요거 두함수 생각해 보셨을 때 요 꼭지점이 어디서 된다는 거예요? X가 3일 때 요 꼭지점 갖는다는 얘기죠. 즉 변곡점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F'3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F'3은 3 나왔습니다. F2'3은 0 나왔습니다. F3은 3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fx식 찾으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최고 차이 개수 1이라는 3차 함수 이런 강력한 조건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테일러 다항 함수로 식을 깔끔하게 세우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다시 쓰면 F'3은 아까 3이었죠. 그리고 F3도 3이었고 F2'3은 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 그러면 fx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최고 차이 개수 1이니까 1 해놓고 이렇게 바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팩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거 바로 안 쓰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빨리빨리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이 부분 3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1 해가지고 1 대입하시면 답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답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테일러 다항 함수를 통해서 좀 계산을 빨리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계산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볼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함수 심화 개념 1번째 영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해설은 그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보여드린 거냐면은 요거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당연히 F1은 0이겠죠. 그리고 뭐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0이죠. 왜? 지금 보시면은 여기 x-1의 제곱이 없잖아요. 그럼 0 곱하기 x-1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보고 f2'이 0이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f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3차 함수는 여기 변곡점에서 반드시 점대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1,f1 0이죠. 점 여기에서 점대칭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변곡점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요 식만 보고 바로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것도 좀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은 되게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 요 테일러 다항함수를 사실 여러분이 모르셔도 수능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즉 테일러 다항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적용시키면 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고 보다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스킬은 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수들 중에서 좀 빨리 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런 학생들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 다항함수에 대한 심화 개념 영상을 올릴 때 이 테일러 다항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그냥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방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